차마 읽을 생각이 들지 않아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찢어버린 일이 없었으니 만약 영조께서 아신다면 임금을 기망한 죄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지난 1부에서 이 홍구경과 정조의 첫 만남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당시 정조가 홍구경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는지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홍구경의 말만 들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해경궁이스 한중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손께서 권례에 깊이 계시며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오직 홍구경의 말만 들으시고 홍구경만 사랑하시는 상황이라 그의 간사한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고지 곧대로 들으셨다. 이런 어머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홍구경을 가까이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정조는 외척을 억눌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외척 집안인 이 해경궁의 가문조차 어느 정도 견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 자세한 사정을 정조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정조께서 세손 자리에서 위태로울 때 홍구경이 홍인안, 홍상간 등 여러 역적들과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정조께서 그를 데려다 가까이 두셨다. 홍구경은 언동이 약삭 빠르고 민첩하여 역적들이 하는 짓을 죄다 파악하여 보고하니 이 때문에 특별히 총애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정조로서는 이 홍구경이 자신의 외척 가문과 원한 관계가 있었고 또 일부에서 살펴봤듯이 홍구경이 이 재주가 있고 민첩했기 때문에 홍구경이 아주 최적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홍구경이 이렇게 정조의 옆에서 보좌를 하고 정조의 책사 역할을 하는 이런 장면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 MBC 드라마 이산을 보면은 홍구경이 정조를 위기에서 구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었는데 실제로 홍구경도 이렇게 정조가 자신을 써주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충성을 다하겠다. 신이 저하의 하늘 같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감사함을 표하기도 해요. 언제든지 저하를 위해서 죽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면은 신은 집안이 한미하고 처지가 외로운데도 전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고 또 세상 사람들이 꺼리고 비난하는데도 전하께서는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신은 재주가 형편없고 식견이 짧은데도 전하께서는 임용해 주셨으니 신의 한 몸은 터럭 하나까지도 모두 신의 것이 아닙니다. 저의 한 몸은 다 전하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겠다. 저하를 지켜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홍구경이 이 세손 시절의 정조를 그 위기에서 구해줬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해오고 있는데요. 이 기록은 풍산홍씨 가문의 후손인 홍석희라는 사람이 쓴 홍구경 사장이라는 기록인데요. 오늘은 이 사장에 나오는 이 홍구경과 정조의 아주 유명한 일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영조가 세손을 불러서 요즘 어떤 글을 읽냐고 물어봄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무슨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정조가 요즘 역사책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정조가 읽었던 역사책이 통감강목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역사책인데 이 대답을 들은 영조가 그 역사책에 나오는 수양제기 부분을 읽으니까 느낌이 어떻냐고 물어봅니다. 수양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예요. 자기 아버지와 형제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던 인물인데 이런 인물에 대해서 다룬 챕터가 바로 수양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영조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마 읽을 생각이 들지 않아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읽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왜 이렇게 대답을 하냐면 수양제는 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자기 아들을 죽였던 영조로서는 이 사도세자에 대한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었던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정조가 이 할아버지의 심사를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은 찢어버리고 읽지 않았다. 차마 읽을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정조가 사실은 이 부분을 찢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정조가 거짓으로 대답을 했던 건데 당시의 상황을 홍구경 사장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수양제 부자간에 있었던 일이 이모년의 일과 유사하므로 세손이 영조의 심기를 고려하여 꾸며낸 말이었다. 그 부분이 영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안 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건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장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찢어버린 일이 없었으니 만약 영조께서 아신다면 임금을 기망한 죄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정조가 찢어버렸다고 대답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은 이거는 영조를 기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영조한테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예상도 못하게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세손이 내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세손이 읽던 사설을 가져와라. 정조 정말 큰일 났죠. 설마 영조가 확인해 보겠어? 하면서 찢어버렸다고 대답을 했는데 영조가 그게 정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세손이 읽던 그 책을 가져오라고 명을 한 거예요. 책을 찢어버렸다는 게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난다면 정조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해지겠어요. 그가 정조가 이제 꼼짝없이 이제 당하게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영조의 이런 명을 받고 당시 그 세손이 공부하고 있었던 기관인 강서원으로 이 영조의 명을 받은 신하가 달려갑니다. 그 세손이 보고 있었다는 그 역사책을 가지러 간 거예요. 근데 이때 마침 이 강서원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홍구경이었어요. 그래서 영조의 명을 받은 사람이 이 홍구경에게 가서 전하께서 세손이 보시던 역사책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손이 보던 역사책 좀 갖고 와 주십시오. 전하께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때 홍구경이 이 세손이 보던 통감강목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그 심부름꾼에게 전해주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전해줄 때 홍구경이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되는 수양제기 부분을 찢어버리고 그 책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홍구경이 이 돌아가는 사정을 대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손이 곤란에 빠진 상황이니까 문제가 됐던 그 수양제기 부분을 홍구경이 그 자리에서 찢어버려가지고 내시에게 건네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시가 그 세손이 보던 역사책을 가져와서 영조에게 건네주게 되는데요. 영조가 그 책을 받아들고 정말로 찢어버렸는지 이제 확인을 했겠죠. 그 순간에 정조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꼼짝없이 혼나겠구나. 거짓말 한 게 들통나겠구나. 이렇게 긴장을 했을 것 같은데 영조가 이렇게 막상 책을 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수양제기 부분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이 영조는 이거를 세손이 찢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단히 만족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손은 과연 이 하라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 참으로 효성스러운 손자이고 종사의 복이며 국가의 다행이다. 그래서 꼼짝없이 혼날 줄 알았던 정조가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칭찬을 하니까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은데 홍구경이 이걸 미리 알아차리고 그 해당 부분을 찢어준 덕분에 정조가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강서원으로 돌아와서 그 부분을 찢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홍구경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조가 홍구경 덕분에 기망의 죄를 면하게 된 것을 알고 홍구경의 제조를 더욱 중하게 여기셨다라고 그 홍구경의 사장은 적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홍구경 사장뿐만 아니라 여러 야사에서도 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기록마다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요. 그 홍구경 사장은 통감강목이라고 했지만 어떤 기록에는 그게 시전이라는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학자들 중에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홍구경의 이 공로를 과장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좀 억지스러운 부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과연 사실인지 이렇게 의심하는 시각도 오늘날에 있습니다. 다만 홍구경이 이 세손 시절에 정조를 열심히 보좌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편찬한 명의록이라는 기록을 보면은 당시 홍구경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홍구경은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에 맞춰 완급을 조절하며 세손을 보호하는 일을 두루 총괄했다. 위로는 세손으로 하여금 훗날을 도모하게 했고 아래로는 은미한 곳을 살펴 적의 공세를 막았다. 홍구경이 뭔가 임기응변에 강하고 재치가 있고 이 상황에 맞게끔 전략을 짜내고 완급을 조절하는 이런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당시 위태로웠던 정조로서는 홍구경의 도움을 크게 받았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명의록은 홍구경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처럼 도량과 견식, 재주와 꾀를 겸비하여 지극히 어려운 때에 예사롭지 않은 일들을 잘 처리하여 넘겼으니 사직을 보존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조극장에서 홍구경이 어떻게 정조를 보좌하고 도와서 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조극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